2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장 카메라 인구 소멸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인구 감소로 전통시장이 쇠퇴하면서 웃음을 잃은 상인들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다양한 제안과 질타가 쏟아지는 성주군 제9대 의회. 지역을 위한 의원들의 열정적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이 불법 소각이라는 산림청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성주군에서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화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성주, 그 현황과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짚어봤습니다. 성주군이 사회안전지수 조사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중 특히 실효성 있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주군이 지난 3월 21일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2차 보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일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3월 15일 제272회 성주군의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전통시장에 얼마나 자주 오시나요? 국민들의 삶과 함께 해온 전통시장이 지역 인구 소멸과 함께 쇠퇴하고 있는데요. 시장을 살려야 한다고는 하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실정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물건을 사려는 방문객이 붐비고 활력이 넘쳤던 성주군 전통시장. 한창 영업 중인 가게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지만 드나드는 손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인들은 빈거리가 익숙한 듯 씁쓸한 안부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장사가 정말 힘들어. 암만 살리려고 우리들이 애를 써도 시장이 자꾸 사람이 없어져. 큰일이에요. 손님이 많이 없어요. 평일에는 더더욱 없고 한 70% 줄었다. 급격하게 줄어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다른 걸 아마 선택했을 거예요. 이따랬지 싶어. 제가 요 했는지 한 8년 됐거든요. 8년 돼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상인들은 인구 소멸과 전통시장 시설에 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첫째는 인구가 많이 안 줄었겠나 싶어요. 일단 인구가 유입돼야 되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입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인구 유입 정책을 먼저 펴줘야 되지. 뭐한말로 산의 진미를 살려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신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마트에 가서 편하게 주차하고 편하게 물건을 사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시장의 유입이 좀 적은 것 같고. 작년 전통시장 바로 옆에 25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해 운영 중인 창의문화센터. 골목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했지만 상인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가 손님이 많이 불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아직은 못 느끼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죠. 전통시장은 지역 상권의 바로미터이자 성주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주방송 현정익입니다. 지난 2월 열린 성주군의회 임시회. 군행정 집행부를 향한 의원들의 다양한 제안과 질타가 쏟아져 향후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인사 문제. 지난해 12월 정기인사에서 인사청탁 과열에 대한 경고로 5급 사무관 자리에 기획예산실장을 겸직시키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인사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직렬을 정해놓고 승진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 승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얼마나 허탈하고 이번 인사가 정말 우리 성주 공무원분들에게 정말 많은 실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렬을 결정해놓고 인사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속아봐도 웃을 일이라. 인사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잇따라 준공되는 공공시설물의 활용성에 대한 질의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금 대형 우리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연간 막대한 운영비와 유지 관리비들에 비해서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은 그런 시설들을 더 할 단계가 아니고 주민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대한 거를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3월 15일에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선
예산 집행에 대한 한 의원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382억 투자해가지고 노인회관 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정말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생산성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지역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노인회관 2,000평에 있는 노인회관 잘 나왔어요. 근데 굳이 이런 사업이 거대한 사업을 왜 거기에 연락하는 게 의문이고. 이 밖에 올 초 시행된 정책소통 간담회가 소통보다는 치적 홍보에 더 치중한 것 아니냐는 강한 지적과 함께 지지부진한 사업 시행에 대한 비판, 고향사랑 기부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초고령 사회, 인구 소멸 위기 등 성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높은 만큼 제9대 의회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만 아니라 평상시에 좀 시간을 내셔서 주민들이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직접 발로 뛰는 그런 군의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주가 참외 고장이지만 특산물 외에도 다른 사업에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암 쪽으로도 버스가 자주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몇 번밖에 안 되다 보니까는 개인 자가용이 없으면은 버스 타고 다니기가 좀 힘들어요. 개원 2년차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성주군 의원들의 쓴소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주방송 윤소영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1월 12일 가천면 금복리에서 난 산불은 임야 32.53헥타르를 태우고 1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성주군에서도 4월 30일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 및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통 하는 게 홍보하는 게 마을 방송국기 트는 거랑 계도 활동 그리고 현수막 개첨 그 관련해가지고 릴레이 캠페인 저희도 군에도 실시하는 거 있고요. 하지만 성주군에서는 올해 총 3건의 산불이나 화재 발생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논두렁, 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가장 많습니다. 요즘 산불 문제하고 그죠? 그런 게 많이 나는데 옛날부터 해오던 버릇이라서 이제 조금 태우는 어때 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 분들께서 농사 이제 자재 폐기물을 이제 무조건 개인이 처리하기보다는 그쪽에서도 이제 보조라든지 그런 거 이제 해줄 수 있는 하면 좀 소각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성주 주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성주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거의 99% 이상 대개 입산자의 실화 및 불법 소각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숲은 한번 불태워지면 단순하게 불타지만 조림, 그다음 풀베기, 사후관리, 가지치기, 숲가꾸기까지 합하면 총 30년이 지나야지 저희 후손들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실수로 그 30년이라는 세월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산불 재해, 주민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군의 적극적인 계도 홍보만이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성주방송 윤소영입니다. 많은 농촌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소멸 문제, 성주군도 예외는 아닌데요. 특히 주말에는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성주 읍내조차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합니다. 평일에 가장 많은 사람이 거니는 읍내 대로변, 주말엔 거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영화관, 놀이터, 그리고 성박숲과 성주 읍성마저 고요함만 가득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주말에는 사람 구경하기가 참 힘들어요. 주말에는 거의 장사가 거의 안 됩니다. 네. 거의 청년이 좀 부족하다고는 봐야지. 청년들이 많아야지 그래 발전이 있지. 네. 안 많게도 청년이 줄어들면 발전이 작다고 봐야지. 젊은 사람이 많이 살아야 발전이 많거든. 실제로 성주의 인구는 2016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편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주변 도시들은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리고 산업단지 유치 정책을 펼쳐 다른 시군과 달리 인구가 계속 늘어났고 최근 몇 년 동안 인구 27만여 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경고 지역인 군위군은 수년간 군민들을 설득하고 정치권과 협상을 이끌어낸 끝에 통합신공항을 유치했으며 올 7월 대구시 편입이라는 결실까지 이뤄내 군위군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칠곡군은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발전된 곳이지만 인구 감소의 현실을 피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군부대 유치를 전격 발표하면서 인구 유입 대책의 새로운 설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존립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인구 소멸 문제, 성주군에서도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성주방송 현정익입니다. 우리 동네가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인가 나타내는 사회안전지수 조사에서 성주군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조사 대상 전체 184개의 시군구 중 중하위권인 128위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실효성 있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안전지수는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4대 분야를 조사 분석한 평가지수입니다. 분석 결과 성주군이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건강보건 영역에서도 90분 내 종합병원 이용 가능률, 취약시간대 병원 약국 충분성 등을 평가하는 의료환경 세부 영역에서 최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군내에는 총 43개의 의료기관이 존재하지만 이 중 취약시간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단 5곳입니다.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는 한 곳도 없고 다른 의료기관도 읍내에 편중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제가 알러지 때문에 피부과를 여러 번 다녀와야 하는데 여기는 피부과가 없어서 외관이나 대구 같은 좀 멀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릎 수술하든지 뭐 이래 치매 같은 병이 있으니 동산병원으로도 가고 구미 순천형 병원으로도 가고 이라대. 있는데 이제 못 믿어오니까 검사도 할 겸 이래 가는 겁더라. 또 2021년 경상북도 및 성주군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성주군에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10명 중 6명이 보건의료시설을 꼽았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해진 의료복지 대책. 그러나 주민들의 절실한 목소리에도 성주군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요원해 보입니다. 성주방송 윤소영입니다.
성주군은 3월 21일 성주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2차 보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례 보증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창업과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을 원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2차 보전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저리로 융자 시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리의 상한선을 설정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오늘 업무 협약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금 지원 사업과 더불어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2022년 국가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합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대형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해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현장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청도군청 상황실에서는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소재 청도 소싸움 경기장에서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일부 붕괴 및 화재 발생에 대한 상황 전파를 받고 즉시 주관부서인 안전건설과에 통보했으며 주관부서인 안전건설과는 지휘부의 개통 보고 후 도상황실, 행정안전부 재난상황안전실에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3일 14시 청도 삼신리 일원에 규모 6km 이번에 튜브로 탈출하면서 경기장 밖으로 경기장에 지진 발생으로 인한 건물 붕괴 및 화재가 발생한 상황으로 사용하여 난간에 있는 구조 대상들을 구조하는 사업입니다.
상대방 주민이 감시했습니다. 목표가 또 거절했습니다. 건물 전면 대골 현장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편에서. 전보용. 성주가 있는 곳에 새로운 희망이 있다.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한 행정은 잠시도 한눈 팔 시간이 없다. 복합적 위기. 자리에 안주하며 화려한 삼편을 터뜨릴 시간도 없다. 성박숲 떡뻗을 나무를 보라. 설년들의 영영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묵묵히 우리를 응원하고 있지 않는가. 경산교 아래 유유히 쉬지 않고 흐르는 백천을 보라. 우리를 위해 시시각각 들숨 날숨을 쉬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가는 길, 험난하지만 혼자가 아니기에 두렵거나 불안하지도 않는다. 고난의 시기가 지나고 흐트러진 마음이 하나가 되어 희망 성주가, 환희 성주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이 하나가 되어 애민을 실천하고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행동하는 철자가 되어야 한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연모아 대표 강혜정이라고 합니다. 자연모아는 버려지는 농산물 업사이클링을 소셜 미션으로 삼고 있고요. 그 프로젝트 첫 번째로 성주 참외를 활용한 그릭 요거트와 맛있는 요거트를 생산을 해서 지금 요즘 시대의 환경 문제가 두드러져 있고 농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 남편이 먼저 귀농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 버섯으로 귀농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품질이 정말 좋고 맛있는 농산물인데 조금 흠집이 났다거나 모양이 조금 비뚤어졌다고 해서 팔리지 못하거나 버려지는 농산물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고 그 와중에서도 성주에서 참외가 또 강가에 많이 버려져서 부패되고 환경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식품 가공 쪽으로 커리어를 쌓고 있는 와중에 농촌에서 내가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농민에게 가장 먼저 직접적인 혜택을 주어서 농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은 농민이 우선은 살아남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농민에게 직거래로 좋은 제품을 좋은 시기에 수매를 해서 제가 가공을 하고 가장 최소한의 단위로 가공을 해서 가장 향미와 기능성을 살릴 수 있게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유통기한을 가장 오래 늘릴 수 있는 가공 레시피를 찾고 있고요.
그 연구 끝에 이제 참외 동결건조 분말을 개발을 하여서 요거트로 생산을 하고 참외가 더욱더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작게나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참외를 2톤 정도 가량 수매를 해서 소비를 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 기업 제품이 아무래도 좀 특이하거나 아니면 소량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다거나 완성도가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은 주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품들을 먼저 더 소비를 해주시면은 사회적 기업 대표님들도 아마 힘이 되시고 국민들과 그리고 좋은 제품들이 널리 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는 성주 참외를 활용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를 했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지만은 그만큼 많이 소비가 되지 못한 농산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성주와 가까운 곳에서는 이제 고령이 있고요. 고령에는 딸기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서 지역별로 특산물에 맞는 기능과 그 맛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농산물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식품 지도를 만드는 것이 자연과 식품 지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저희 성주군 들소리 보존에는 2009년 성주군 지역의 풍물 가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초전에 계시는 이사준 선생님으로부터 이 덜에서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 즉 들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후 들소리의 전성 필요성을 느껴 기본적인 자료조사 연습을 거쳐서 2014년 첫 시연회를 가졌고 2020년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았고 2022년 행안부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인가를 받아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존회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성주군에서 향토문화유산을 지역민들과 함께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함이고 또한 전통예술로 지역 문화를 일구어 나가는데 지역 문화를 앞으로 계속 일구어 나가고자 하며 이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주군의 어떤 전통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리고 성주군의 농업 노동요가 성주 들소리의 연행을 통해서 옛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도 농업 문화의 삶의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교육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년 1회 정기 발표회와 초청, 기획, 그리고 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들소리 보존회에서 시연하고 있는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대장 들소리가 경상북도 대표로 2023년도 내년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성주 들소리가 역사성과 민속학적 가치 그리고 음악성과 연행 노력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전통예술 콘텐츠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전 국민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들소리 보존회는 앞으로 성주군의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역민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성주 들소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고장 성주를 알리고 성주의 향토 무형 유산을 건성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성주 들소리 보존회는 성주군의 향토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개성하는 단체입니다. 마을 기업을 하는 이유는 이 지역성이 우선이 되고 있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주 들소리는 이제 성주군의 향토 문화 유산이기 때문에 성주군에서 성주군민 스스로 이것을 지켜나가자는 의미로 마을 기업으로 신청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에 2023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경상북도 대표팀 선정하는 예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선을 치르고 11월 29일에 선정되었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한국민속예술축제 경상북도 대표팀으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는 다르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역의 향토 문화를 보존하고 개선하는 저희 단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한 번만 더 눈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성주 들소리 보존회는 앞으로 성주 초전 대장 들소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성주군 전역을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역을 제일 처음에 만났던 어르신이 계셨던 우리 이사준 어르신이 계셨던 성주 초전 대장리의 소리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에 집중해 주세요. 한 번 더 갈게요. 랜덤 게임, 지민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퀴즈 시간입니다. 할머니 게임이에요. 할머니. 그래서 이빨이 보이지 않고 단어를 외칠 겁니다. 하나, 둘, 셋. 이건 근데 과연 뭘까요? 성주와 관련이 있는 단어라서. 그쵸. 다 나왔어요 지금. 진짜 힌트가 다 너무 나왔어요. 많아요. 너무 많아. 지금부터 고고고고고 시작. 세 글자 한 단어거든요. 푸릇푸릇하고 지금 계절에 딱 맞죠. 노래도 있잖아요. Fighting 해야지, fighting 해야지. Give it up now, give it up now. Fighting 해야지, fighting 해야지. Ready,